오늘 지금도 127명, 지금도 130명. 왜 이게 안 줄어들죠? 12시가 넘었는데. 저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항상 실방할 때마다 왜 이렇게 시간이 12시, 1시, 2시 되는데 사람들이 안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내일 직장이 없으신 분들인가? 저는 직장이 없다 보니까, 백수다 보니까 괜찮은데, 대미안님 직장 만났습니까? 그래요?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무릎이 안 좋거든요. 무릎이 안 좋은데, 무릎에 물이 찬 거는 또 처음이었어요. 저는 물 찬 줄도 모르고, 그 세네갈에서 한국 오기 한 일주일 전에, 그 반대편 무릎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제가 오른쪽 무릎을 이제 시술해서 연골을 한 50% 정도 잘라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른쪽 무릎으로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힘이 드니까 일부러 중심을 왼쪽에 많이 싣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약간 좀 왼쪽 발에 무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약간 삐딱삐딱 하면서. 그게 이제 한 3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왼쪽 무릎이 또 고장이 나는 거예요. 세네갈에 있을 때 분명히 시술은 오른쪽을 했는데 아프기는 왼쪽이 되게 아픈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무릎이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다행히 이제 한국 오기 일주일 전에 그래서 다행인데, 이게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한국 간다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막 아프기 시작해요. 어디가 아파도 아파요. 치아가 아파도 아프고 무릎이 아파도 아프고,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네가 빨리 한국에 가서 치료를 해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것 같아요. 신호를 주면서. 그전에는 왜 안 아플까요? 제가 세네갈에 3달 있으면서 계속 한 번도 안 아팠거든요. 오히려 막 재밌게 잘 다니고 했는데 일주일 전에 이제 무릎이 고장 났어요. 그래도 뭐 세네갈 내에서 계속 안 다닐 수는 없고 하니까 아픔을 참고 이렇게 계속 다니다가 한국에 오자마자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바로 보시더니 이제 처음에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이게 이 왼쪽 무릎에 너무 무리가 많이 가서 또 윗뼈하고 아랫뼈하고 사이가 또 좁아지면서 연골에 또 부담이 많이 간다. 그러고 또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그 물 찬 게 다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다 보여주대요. 물이 엄청나게 많이 찼어요. 오른 무릎하고 오른쪽 무릎하고 왼쪽 무릎하고 똑같이 초음파로 하나 보여주는데, 오히려 그 시술했는 오른쪽 무릎은 멀쩡하고 왼쪽 무릎이 이제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물을 막 빼는데 전 놀랐어요. 그게 주사기가 막 굉장히 크던데요. 그 주사기 2통 가득 빼는 거예요. 아니 그 무릎 그 안에 어디서 그렇게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무릎 괜찮으십니까? 우리 방송에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퇴행성 관절염 쪽으로 아마 거의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저처럼 참고 견디시는 거 아니신가 싶은데요. 아프면 빨리 좀 병원 가보세요. 빨리 병원 가보는 게 고통도 줄이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막 세네갈에서 한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해가지고 어디 표현도 못하겠고 말도 못하겠고, 역시 한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서 특히 병원 시설이 좋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진짜 한국 병원 많이 신세 졌습니다. 저도 치아 임플란트가 거의 한국이 최고잖아요. 세네갈은 어디 아파도 세네갈 병원에 가기가 상당히 좀 두렵죠. 아무래도 후진국은 특히 막 치아 같은 거는 더 겁나잖아요. 내 치아를 어떤 병원에 맡긴다는 게. 한국은 치과가 아마 세계 최고 같아요. 세계 최고 같고, 우리 홍 선생님 지금 치아 치료 하시는데요. 치아가 아마 굉장히 기술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릎도 아마 한국이 최고가 아닐까. 그럼 물 빼고 나니까 또 귀신같이 또 괜찮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무릎이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고 계속 이제 근육 운동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조금 시간 있을 때마다 스쿼트 매일 그냥 아침에 100개만 하는 걸 그냥 일상생활로 하고 있어요.
당귀요? 당귀 잎이 좋은가요? 무릎에? 무릎이 아파서 초록잎 홍합을 먹었더니 좋아져서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 홍합이 좋군요. 홍합 중에서도 초록 홍합을 먹어야 됩니까? 초록 홍합은 또 드물지 않나요? 초록색 홍합이 있나요? 무릎 아프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한동안 아팠었는데 거의 5년을 칩거하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안 쓰면 좀 괜찮을 것 같죠? 이 한국의 그 노인분들이 뭐 라오스나 가까운 라오스 같은데 겨울철에 한 달 살기 하러 많이 떠나잖아요. 라오스나 태국 같은데 한 달 살기 하러 많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무릎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거기는 항상 더우니까 거기 가면 무릎 통증이 없다고, 한국에는 막 겨울에 춥고 하니까 막 무릎이 많이 시리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태국에 가보니까 제가 겨울에 있었잖아요. 진짜 무릎 아픈 줄 몰랐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기온이 따뜻하면 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무릎 주변에 또 피도 많이 가면서 산소 공급도 많이 될 거니까 그래서 아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추울 때는, 한국에 추울 때는 이제 더운 나라 가는 게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세네갈은 무릎 환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무릎 아프다 하는 사람 잘 보지를 못했어요. 한국은 뭐 대부분 다 무릎 아프잖아요. 뭐 퇴행성 관절염 거의 없는 사람이 없죠. 객지에서 아프면 안 된다는 긴장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셨나 봅니다. 귀국하시며 긴장이 풀리셔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당귀잎 혈액순환 염증 완화 효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귀잎요? 야, 내일 또 쿠팡에다 당귀잎을 주문을 해야 되겠군요. 우리나라는 쿠팡도 있고요. 진짜 너무 좋아요. 내가 주문을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온다는 게 진짜 이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그것도 막 그 다음날 새벽에 온다는 거. 세네갈 같으면 뭐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홍선생님, 홍선생님 채팅 자주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또 뱀프 홍선생님, 다음에 갈 때는 가정용 기름 짜는 기계를 가져갔으면 하는데요. 이게 소형이 있나요? 하긴 뭐 기름 짜는 거는 압착만 하면 되니까, 작게 만들어도 문제는 없겠네요. 저는 가정용 그 티밥, 여러분 티밥 아시죠? 티밥 튕구는 기계. 그걸 가지고 가서 뭐 쌀도 튀구고요, 콩도 튀구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도 튀구고요.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큰 거는 물론 무게 때문에 못 가져가지만 뭐죠, 알리라든가 뭐 쿠팡, 테무 같은 데 가니까 조그마한 게 있더라고요. 들고 다니기 편하게. 그거 이렇게 불로 가열해가지고 뻥 하면서 뻥튀기 되던데요. 근데 그걸 살려고 하니까 대부분의 댓글들이 중국산 그거 잘못 샀다가 집 태워 먹는다, 집 폭발한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겁이 나서 못 사겠어요. 뻥튀기 기계 정말 그 집 태워 먹을 정도로 그렇게 못 만들었는가? 위험한가? 데미안님, 저도 당귀잎 박스로 먹는데 지금은 조금 질기던데요. 간장에 담궈 놓으면 당귀잎 장아찌 됩니다. 그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오래 먹을 수도 있고요. 저도 내일 한번 주문해서 간장에 담궈 놓고 끼니 때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뻥튀기 위험해요. 그것도 중국산은. 정말 위험한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소형이라서 열받으면 정말 그 중국산은 팽창해가지고 그 자체가 폭발해버릴 것 같아요. 다음에 갈 때 끈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겠다만. 어떤 끈요? 끈 우리 총무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그 제가 가지고 가서 아주 유용하게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모래 집에 놔두고 왔고요. 요즘 화장실 문 안 열려서 문 부순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전부 저가 중국산 손잡이 사용으로 고장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집도 손잡이 몇 개 지금 교체했어요. 그게 전부 중국산이라서 그렇구나. 우리 강지원 총무님, 네, 쓰셨네요. 네. 4mm짜리 낙하산 줄 사놨습니다. 지름이 4mm라고요? 엄청 두꺼운데, 그러면? 뻥튀기용 옥수수 써보세요. 냄비로 가능합니다. 뻥튀기용 옥수수는 그, 영화 보면서 먹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그마한 옥수수. 일반 옥수수가 아니고요. 사이즈가 조그마한 거.
아,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아, 한국말로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아, 그 조그마한 그 옥수수 있는데. 아, 팝콘. 예. 아, 죄송합니다. 팝콘용, 예, 팝콘 옥수수. 네. 저는 이제 팝콘보다도 진짜 강냉이 티가 갖고 먹고 싶은데요. 강냉이나 아니면 그 쌀티밥. 쌀도 맛있잖아요. 튀어 놓으면. 가져가고 싶으신 건 많으실 텐데,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답답하시겠어요. 진짜 답답해요.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가져갈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짐 싸보면요. 금방 그 22kg 됩니다. 보통 23kg까지잖아요. 가방 무게 1kg 빼면 22kg 정도 넣어야 되는데, 야, 진짜 금방 22kg 되고, 또 가벼운 거는 또 부피가 커요. 뭐 라면 같은 거는 또 막 부피가 크잖아요. 그럼 또 넣을 공간이 없어서 못 가져가고. 중국산 뻥튀기 폭발 사고는 호루라기를 안 불어서 폭발합니다. 아, 울산가베님, 아, 유머가 뭐 너무 좋습니다. 아, 옛날 장터에 그 뻥튀기 아저씨 호루라기 부른 거 말씀하시죠? 언젠가는 봄에 참당귀 모종 10주 정도 사서 텃밭에 심으시면 평생 드실 수 있습니다. 4에서 5년 자라면 씨가 맺히는데 그냥 놔두면 이새가 생깁니다. 씨 받아서 개갑시키려면 잘 안됩니다. 아, 그렇군요. 내년 봄에 그러면 참당귀 모종 한번 우리 텃밭에도 심어야 되겠네요. 당귀가 이게 향도 좋고 너무 맛이 있잖아요. 그 당귀가 원래 이제 며느리가 돌아온다 이런 건가요?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맞죠? 아니요, 그건 전어입니다. 아, 전어인가요? 전어? 당귀가 뭐죠? 당귀도 돌아온다 하는데. 아, 여기 유튜브에 보니까 당귀를 먹으면 집을 떠났던 남편도 마땅히 돌아온다는 데서 유래가 되었답니다. 아, 이건 남편이 돌아오는군요. 아, 며느리는 전어고 남편이 돌아오는 거는 당귀고. 아, 이제 구분이 됐네요. 배로 붙이면 안 되나요? 배로 붙이면 뭐 안 되고, 일단 왜 안 되냐면 한 40일 걸려요. 40일 기간이. 그래서 좀 힘들죠. 그리고 또 찾으러 가야 되고요. 그 물건 빼는 게 또 힘들어요. 물건 빼는 게 에이전시를 써야 되거든요. 내가 못 빼고 전문 용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돈 주고 써야 되고, 걔네들이 빼는데 또 뭐 정말 빨리 빼면 일주일 만에 빼고요. 아니면 뭐 오래 걸리고 한 달 걸리기도 하고요. 네, 잎 먹는 거는 1단계입니다. 네, 1단계, 참단계는 다르죠. 네, 족발 삶을 때 당귀를 넣습니다. 오, 거기에도 당귀를 넣어요? 중국산 당귀는 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양 냄새를 많이 나게 해주는 게 당귀입니다. 네, 그렇죠. 향기가 중요하죠. 향기가. 네, 이게 향기가 그 식물의 2차 대사 물질이거든요. 2차 대사 물질이요. 이게 이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요. 이게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먹으면, 적게 먹으면 사람 몸에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서 뭐 암이 안 생기고 굉장히 좋고 한데, 많이 먹으면 이게 또 독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왜 죽느냐. 우리는 이렇게 봐요. 그 식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식물이라 하는 거는 이제 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벼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반찬은 대부분 이제 식물로 먹잖아요. 근데 식물 자체에는 다 독성이 있거든요. 그 독성이라는 게 뭐냐면 2차 대사 물질이에요. 그래서 식물이 만들어내는 2차 대사 물질을 자꾸 사람이 먹으면 그게 계속 누적 되니까 결국은 사람이 그 독성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식물이 왜 그러면 2차 대사 물질, 독성 물질을 내느냐면 1차 대사를 통해서, 1차 대사는 뭐냐면 1차 대사를 통해서는 식물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소,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2차는 그걸 만들어내고 나서 2차는 왜 나오냐면, 독성 물질을 왜 만들어내냐면 외부로부터 자기가 보호하려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외부에 뭐 해충이라든가 박테리아, 병균이 들어오면 식물은 도망을 못 가니까 자기가 식물체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2차 대사 물질, 대부분 이제 향기 같은 게 많겠죠. 아주 나쁜 향,
벌레가 싫어하는 그런 향을 내서 벌레를부터 회피하는 목적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못된 거는 벌레가 먹고 죽으라고 사포닌 같은 이제 독성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건 이제 벌레 먹고 죽으라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사 물질을 항상 식물이 만들어내요.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죠? 포도 보셨죠? 제가 상주에 있는 그 샤인머스켓 알속기 현장에 가서 포도를 찍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베렐린 처리하는 과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베렐린에다가 담그는 거죠, 포도를. 그러면 이제 포도가 이렇게 막 커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베렐린이 씨를 없애준다 하는데 사실 지베렐린은 씨를 없애주는 생장 조절제는 아니고요. 이게 비대해지는 거죠. 비대해지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이 합성한 합성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사람이 먹어도 되느냐? 지금까지는 먹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베렐린이라는 게 원래 식물체 안에서 식물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기가 지베렐린을 만들어내요. 특히 언제 만들어내냐면 꽃가루가 암술하고 만나서 꽃가루 간핵을 타고 가서 이렇게 시방에서 수정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지베렐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식물 호르몬인 지베렐린이. 그래서 이 지베렐린의 역할 중에 또 한 개가 뭐냐면 쉽게 말해 사람으로 치면 이게 임신이 된 거잖아요. 수정이 된 걸 이 열매가 끝까지 잘 떨어지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지베렐린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고마운 존재죠. 키도 크게 하지만 우리가 식물 호르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식물 호르몬. 그러니까 그게 지베렐린인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지베렐린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는데 어느 한 분이 야 거기에 포도에 지베렐린 이렇게 적시는 거 처리하는 거 그거 사람이 먹으면 해롭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롭지는 않거든요. 합성 지베렐린이라도 식물체에서 똑같은 분자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먹으면 해로워요. 뭐든지 식물체가 생산한 거더라도 식물체 생산한 것이더라도 많이 먹으면 모든 것이 다 해롭습니다. 적게 먹으면 해롭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식물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거든요. 학교 다닐 때 한 6개월 동안, 이게 한 학기죠. 한 학기 동안 호르몬 수업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호르몬 전공자가 없어요. 왜 없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기초과학을 하는 데는 돈을 안 주거든요. 잘 안 줘요. 그래서 기초과학이 아주 약해요. 응용과학 쪽으로 뭐 이렇게 했더니 수량이 많이 나더라 뭐 이런 거 있죠. 맛이 좋더라 뭐 이런 걸 연구를 해야지 식물체 호르몬의 어떤 작용 기작 얘가 언제 발생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발생해가지고 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더라 뭐 이런 연구하면 연구비를 안 주니까 대부분 뭐 교수들이 그런 연구를 안 하죠. 연구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응용과학 연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약한데요. 사실 뭐 우리가 호르몬 수업을 6개월 동안 배웠지만 그렇게 막 심도 있게 배우지는 않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사실 잘 배우지는 않았어요. 지베렐린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안산아재님 다음에 가실 때는 식량 쪽으로 챙겨서 가셔야 할 듯해요. 현지에서 드시는 게 너무 부실해서 안타까워요. 진짜 잘 먹어야 되는데요. 저도 식사가 갑자기 바뀌어지잖아요. 한국에서 먹다가 세네갈 가면 계속 제부제니야. 매일 제부제니야. 상당히 좀 힘든데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고 하나? 제가 적응이 된 게 아니고 제 위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적응이 된 것 같아요. 한국인들 거기 가서 그거 먹으면 거의 10중 8구는 설사하거든요. 저도 막 일주일이 아니지 한 달 동안 설사했어요. 근데 그게 적응이 되면 미생물들이 적응이 되면 이제 설사 안 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저도 적응된 것 같고요. 오히려 맛있기도 하고요. 무릎 연골이 따라서 통증후학과 3개월마다 주사를 맞아야 통증이 사라졌는데 초록잎 홍합 환이나 캡슐로 된 초록잎
홍합을 먹으면 통증이 사라져서 주사 안 맞고 약으로 현재 아주 좋습니다. 아, 초록 환이 있어요? 오빠께 권했더니 약 안 먹은 것보다는 조금 좋은 것 같은데 별로 효과 없다고 합니다. 다른 분도 먹어봤는데 전혀 효과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마다 다르군요. 그럴 수 있죠. 먹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죠. 한 가지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먹기 때문에 죽죠. 그 식물체의 독성을 우리가 계속 먹잖아요. 우리 구독자분 중에 그 미국에서 만든 약이라면서 저한테 이제 선물을 한번 보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무릎에 좋은 무슨 풀인데요. 그거 먹으니까 일단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다 떨어지니까 약발 안 받아서 그런지 또 그렇고요. 무릎에는 약이 없죠. 습관에서 온 병이라 습관을 바꿔야 좋아진대요. 그렇죠. 맞아요. 일단 그게 정답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뭘 먹어 무릎이 나아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고생 덜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줄기세포 치료법이나 인공관절 등이 있다는데 인공관절은 관절에 있는 힘줄 하나를 제거해야 되어 안전성상으로 좋지는 못합니다. 치는 안 가지고 갔어요. 건조 김치 그거를 가지고 갔는데 넣을 공간이 없어 가지고 며칠 못 먹었어요. 그 건조 김치 그거 좋대요. 조그마한 가구로 돼 가지고 물에 넣기만 하면 되고요. 뜨거운 물에 싹 퍼지면서 좋더라고요. 제부젠 종합 영양식입니다. 제부젠이 다 좋은데 기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게 조금 좀 홍생님 빨리 치아 치료가 잘 돼야 되는데요. 홍생님이 잘 돼야 세네갈이 사는데 치아 치료가 이게 진짜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프기도 아주 많이 아프고